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팝스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또는 그냥 팔굽혀펴기의 측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팔굽혀펴기의 개념을 알아볼 거고요. 팔굽혀펴기의 정확한 측정 방법을 알아볼 건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는 팔굽혀펴기의 등급 기준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입니다. 팔을 굽혔다 펴는 횟수를 측정하여 어떤 걸 측정해요? 근지구력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근지구력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근육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구동하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근지구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을 지속적으로 많이 움직이게 된다면 근지구력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아래를 보시면 남학생은 봉을 잡고 실시합니다. 여학생은 무릎을 지면에 대고 실시합니다.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지구력을 측정하느냐? 바로 상완 삼두근의 근지구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시 팔꿈치 기준으로 반절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아래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하완이 아니라 전완이라고 했습니다. 전완. 그럼 위에는 바로 상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상완에는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상완 이두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상완 삼두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완 이두근은 쉽게 얘기해서 팔의 앞쪽, 상완 삼두근은 팔의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굽혀펴기는 상완 삼두근의 근지구력을 측정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완 삼두근이 이제 주동근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쓰이는 근육이 상완 삼두근이고 가슴 근육이나 어깨 근육이나 여러 가지도 동시에 사용하지만 일단 주로 쓰이는 근육 주동근은 상완 삼두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학생의 팔굽혀펴기 측정 방법입니다. 먼저 양발을 모아야 됩니다. 양발을 모읍니다. 두 번째는 어깨 넓이로 팔을 벌려서 봉을 잡습니다. 세 번째는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일직선이 되어야 되냐? 머리, 어깨, 등, 허리, 발이 일직선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 어깨, 등, 허리, 발이 어떻게? 일직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팔을 굽혀주면 되는데요. 굽혔을 때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돼줘야 됩니다. 팔을 90도로 굽힌 다음에 다시 곧게 뻗어 준비 자세로 돌아오면 1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신호음은 없고요. 윗몸 말아 올리기 같은 경우는 신호음이 있는데 팔굽혀펴기는 신호음이 없이 더 이상 못할 때까지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빨리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고 정확한 자세만 지켜준다면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최대한 많이 실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여학생이 하는 측정 방법인데요. 자, 오른쪽 사진이 남자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여학생을 측정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체는 지면과 평행. 상체는 지면과 평행하게 서주시고요.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너무 상체가 들려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어느정도 평행을 이뤄주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양손은 어깨 넓이. 양손은 어깨 넓이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등은 지면과 닿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지면과 닿지 않았죠? 발등은 지면과 닿지 않게. 그리고 여기 연한 글씨가 뭐냐? 손의 위치인데요. 손바닥 크기만큼
앞으로 한 번, 손바닥 크기만큼. 그 후에 다시 손바닥 크기만큼 바깥으로 2번. 이 자세를 해주시면, 이 동작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졌을 때 머리, 어깨, 등, 허리, 발이 아니라 뭐죠? 무릎. 무릎이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머리, 어깨, 등, 허리, 무릎이죠. 이게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4번,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 4번 손위치, 이 손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손바닥 크기만큼 앞으로 몇 번 갔죠? 3번 갔죠? 그리고 손바닥 크기만큼 바깥입니다. 바깥으로 2번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팔꿈치의 각도인데요. 팔을 굽혔을 때 팔꿈치의 각도가 90도가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되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슴과 지면 사이의 거리가 15cm 이하, 그러니까 15cm보다 가까이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팔을 굽혀주시고 다시 팔을 뻗어 준비 자세로 돌아오면 1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신호음은 없고요.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급 기준표입니다. 우리가 근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육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학생 중1 학생이 팔굽혀펴기를 20개 했다. 그러면 14와 23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보통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있을 때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최소 기준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45개를 하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는 34개를 해야 1등급을 받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남학생은 팔굽혀펴기입니다. 여학생은 앞에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가 붙습니다. 아무래도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하는 것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중학교 1학년 여학생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받을 때 45개를 해야 1등을 받지만 나머지 중2부터 고3까지는 40개만 해도 1등급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걸까요? 자, 이거는 팔굽혀펴기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윗몸 말아 올리기 혹은 오래 달리기 걷기 이런 것들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팔굽혀펴기, 이것은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이었고, 어디의 근지구력? 상완, 삼두근의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거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최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측정하는 거였고요. 운동을 해주는 거고요. 남학생은 팔굽혀펴기, 여학생은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급 기준표는 횟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